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 건데 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이 뭐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대표 자동차 기업은 뭐죠? 현대차, 대표 식품 기업은 뭐죠? 요즘 잘 나가는 삼양식품, 삼양식품.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은 뭡니까? A로봇. 오늘 저희가 모신 이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그 만드신 분이에요. 창업자이자 앞으로 한국 그냥 로봇계를 그냥 이끌어가지고 언더스탠딩이나 되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도 하죠. 연락이 잘 안 되실 분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초창기에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자동차 공업사 시작하셨던 거 기억나죠? 네. 그때 아도 서비스 운영하는 정준영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면 뭐 저분 뭐야라고 했을 텐데 네. 다시는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다고 네. 소문이라장. 자, 이분께 A로봇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요즘 돌아가는 로봇 산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요즘 중국이 무슨 로봇을 마라톤도 한다고 하고 난리라서 예. 중국 얘기도 들어보고 또 엔비디아의 로봇 전략도 좀 배워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어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A로봇 CTO 한재권입니다. 너무 지금 얼굴이 빨개져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당황하시더라고 아까 전에.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그게 네, 이제 자기 모르는 계획대로 거지, 안 모르는 됩니다, 거지. 교수님. 교수님은 뭐 그렇지. 학생 가르치면서 소박하게 그냥 안드로이드 로봇, 안드로이드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정도 만들려고 하지만 네. 세상이 여러 교수님을 납득지를 제대로 않을 듣지 수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들어오기 전에 막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그런 거야? 샤오미의 창업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아다닌다. 저 돼지 하겠습니다. 돼지도 날아다니는데 A로봇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로봇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지난번에도 조금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중국 얘기 좀 못 배워서 중국 요즘 로봇 장난 아니라고. 네, 중국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글로벌하게 미국이 기술적으로는 계속 앞서가고 있지만 그럼 미국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로봇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모두가 다 중국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봇 참 잘했죠. 2010년대에 2015년 보면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우승도 하고 참 잘했는데 뭔가 좀 실기한 느낌이 있고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중국이 정말 계획 경제를 잘 만들어내서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중국 로봇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뉴스가 네. 마라톤 하는 거. 네. 하프 마라톤 2시간 40분 만에 네, 들어왔다. 뭐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그게 보고 대단 보고 얘기하실까요? 한 건지 2시간 40분에 마라톤 들어오는 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하프 마라톤입니다. 하프 마라톤 20km. 하프에 2시간 40분. 하프에 2시간 40분이면 사람으로 치면 살짝 늦은 정도? 그래. 안승찬 대표가 저보다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꽤 빠르다는 느낌 네. 받으실 걸요. 네.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요 장면인데 요게 이야. 결승전 통과 장면이죠. 저렇게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뭐 여러 팀들이 시도를 했어요. 21개 팀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4팀이 완주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특히 요 1등한 팀이 예. 다른 팀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압도적인 성능으로 압도적으로 잘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시간 40분 예. 기록을 했는데 2등은 약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보이죠. 그랬네요. 그래서 이 1등한 팀이 그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에서 만든 예. 탱궁이라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계획하에 자라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디오만 말고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 이제 잘한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긴장할 수 있으니까 실상 실상 그거는 네, 최근 1등은 1등이고 어허. 어머나. 아이고.
야야야야. 요게 진짜 야. 출발 선항에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이게. 중국 로봇들 비디오를 하나를 보면은 와 진짜 잘한다 저런 것도 해 막 이러지만 와.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아하.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이게 로봇의 본 모습이 맞습니다. 야. 그런데 걷는 것도 진짜 힘든 건가 봐요. 지금 이족 보행을 잘 하는 것도. 그쵸. 그런데 미국 로봇들 특히 이제 테슬라나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에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런 모습은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저거보단 나아요. 넘어지는 거 잘 안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결이 달라요. 그 뭐 복잡하게 보행법에 대해서 전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일단 크게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 스타일은 모든 것을 수학적인 기본 하에 이제 강화학습으로 강화를 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몸을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미 수학적인 모델이 다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강학습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게 덧붙여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많은 팀들은 그냥 디립다 강학습 때려버리는 뭐 저희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되는지 모르는데 잘 되는 거예요. 중국은 네. 그냥 그 사람이 걷고 있는 모습 이거를 그냥 막 넣어주고 예.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봐. 내가 좀 기다려줄게. 예. 뭐 이러면 조금 계속 학습하면 할수록 잘하네. 뭐 이런 느낌의 이족 보행을 하는 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팀들은 비디오 하나 찍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딱 예. 계획된 상황에서 한 5번 넘어져도 한번 잘하면은 그걸 딱 찍어갖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정부에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 상황 저렇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에 딱 던져놓고 보면 이제 그 실패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로봇은 확률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는가. 얼마 안정적으로 하느냐? 네, 어떤 일을 할 때 얘 10번 시도해서 몇 번 성공했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유튜브 통해서만 보니까 그 성공한 장면만 보는 그런 거예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시해도 되겠네라고 바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 탱궁이라는 로봇인 거죠. 1등한 애들. 1등한 놈. 중국의 전략이 이렇게 많이 풀어줘 갖고 많이들 키웁니다. 한 100개 막 키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것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너 해보니까 안 되겠네. 너 이제 그만해. 뭐 이런 것도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무너뜨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흡수가 돼요. 1등에게. 그래서 그 한번 쫙 푼 다음에 제일 잘하는 팀으로 싹 모이는 요런 전략들을 쓰거든요. 지금 저 1등한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는 굉장히 잘 계획돼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력들은 제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왔어요. 인력들이. 그러니까 인력 수입부터 시작을 해서 그 투입된 돈도 이것도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도하고 있는 유니트리라든가 유비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정말 특이하게 만들어진 조직이고 정말 하나를 집중해서 키우니까 저런 탱궁이라는 잘 만들어진 로봇이 나옵니다. 민간이긴 하죠? 아니에요? 되게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민간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고 우리나라에 키스트 설립한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키스트도 사실은 연구 조직인데 정부가 뭐 계획 경제 하에 막 키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키워지면서 뭐 민간 투자도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중국은 정부 부처 중에 그 공업 정보화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부와 중소기업부와 뭐 과기부의 어떤 정보통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합치면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부서를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예. 그 부서의 통제 아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탱궁이랑 로봇도 그런 전략하에서 나온 로봇입니다. 저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기는 미국처럼 기본기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을 한 그런 걸로 로봇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저 인력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인력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DNA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죠. 강화학습이라는 게 많은 샘플들을 보고 예전에 우리 알파고가 네, 맞아요. 바둑 규칙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기보만 때려 넣었더니 네. 엄청 잘해줬다. 그냥 다 이겨버리더라. 맞아요, 맞아요. 왜 이기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몰라 결국. 네. 근데 서울만 가면 되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미래구나. 우리 어. 그렇게 하는 건데 음. 그걸 철저하게 신봉하고 따르는 게 중국이라면 네. 앞에는 그래도 뭐 좀 갈쳐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미국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네. 그 부분이 뭐 어려워요도 궁금하고 그럼 중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고 아니 기본은 그렇게 잘 배워서 바둑 잘 두던 알파고 방식인데 왜 로봇에서는 뭔가가 자꾸 뒤틀린다는 뜻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실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실제 세상에서 써야 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예, 로봇은 그냥 AI만 있는 그런 어떤 규칙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바둑도 네. 하나의 아, 규칙 상황에서 룰이 움직이는 좀 거잖아요. 간단하니까 바둑은.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실제 상황은 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쵸. 멀퉁멀퉁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AI가 그 많은 변수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아.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강화학습이 들어간 거와 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디립다 강화학습이 들어간 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학습 안 한 거는 적응 못 한다. 그런 거죠. 근데 학습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량이 된다. 된다면 그럼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그 대단한 로봇인 거네요. 그 자율자동차가 피지컬 AI의 대표 선수잖아요. 예. 그래도 자동차는 2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땅에 딱 붙어서 그렇지, 그렇지. 아, 좌회전, 넘어질 우회전? 걱정은 안 하고 그쵸. 가니까. 좌회전, 우회전, 섰다 갔다 아. 이게 이제 기본이고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오는 어떤 변수 사항이 그래도 좀 적은 아. 그런 AI죠. 그런데 로봇이 되면 3차원 공간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그 변수의 양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상업화를 할까라는 얘기를 할 때 예. 공장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 접하기에는 너무나 아직은 상황이 버라이어티하니 예. 공장이면 그래도 좀 규격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으니 뻔하니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시작하자. 그래서 테슬라도 자기네들 공장에 로봇 옵티머스를 투입하는 계획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예. 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렵구나 그게 야. 로봇이. 그래서 로봇은 너무 어렵겠는데. 아니 그 아까 전에 중국도 보니까 네네. 그 탱궁도 잘 달린 사람 뒤에 리모컨 이렇게 들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모컨 네, 들고 네, 그거는 허용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 이 경기를 만든 것도 중국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연습 경기도 뛰어보겠죠. 예. 해보니 여기는 좀 이것까지 허용해주자. 어허. 뭐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 뒤에서 어느 정도 리모컨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허용해주자. 뭐 자율로 해도 해도 좋은데 리모컨도 좀 허용해주고 내년에는 좀 없앨까?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야, 아직 한계가 많구나.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아직은.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은 뭔가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어쨌든 네. 넘어지건 네. 어쨌건 간에. 처음에 뭐 비난을 받던 예. 어쨌든 도전을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겠어요? 내년에 또 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뭐 보완하고 음. 해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교훈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진하는 거죠. 이런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한 거고. 지금도 개발 중이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는 좀 요즘에 저는 좀 반대인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아, 킥복싱. 권투인가 보죠? 예, 이야. 킥복싱.
이런 행사도 했어요. 와. 뭐 아유 대단하다. 애기들 노는 것 같아. 옛날 장난감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 리모트 컨트롤입니다만 예. 우리 리얼스틸이란 영화 본 적 있죠. 네네. 네. 예.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그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로봇 잘해요. 우리 로봇 밀어줍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국 정부가 세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여론도 중요하거든요. 네. 아 그래 저런데 돈 써라고 이제 여론이 좀 뒷받침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런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들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런 거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큰 산업이지만 예.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로봇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게 크게 로봇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데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미국의 테슬라 로봇이 무슨 뭐 권투를 하겠습니까? 마라톤을 하겠습니까? 공장에서 일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마침 이제 우리 새벽 내일 아침인데 미국으로는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가 뭐 실적 발표도 하고 앞으로 뭐 계획도 발표하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그냥 로봇까지 개발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될 만큼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기술 용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그 컴퓨텍스라는 전시가 있었죠. 예.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인데 여기서 젠슨왕이 또 기조연설을 했어요. 예.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보죠.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되게 긴 연설인데 예. 한 45초 정도 예. 해봤어요. 자막도 있습니다. 네. 대만이 전자제품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대만을 위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만의 좋은 회사들, 팍스콘이라든가 TSMC라든가 그다음에 엔비디아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대만 정부까지 다 뭉쳐서 예. AI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타이페이에다가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저번 주 기사가 벌어진 크게 일이고. 났죠. 그래서 대만에다가 뭐 엔비디아가 뭘 만든다. 네네네. 그래서 대만이 AI에 뭐 엔비디아 대만도 AI. 하고 싶겠지. 맨날 남 인공지능 만드는 거 부품만 도와줄 게 아니라. 네네. 야. 근데 엔비디아가 대만을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대만 출신이니까요. 있죠. 뭐 태생이 자기 네. 고향이기도 하고. 예. 손흥민이 한국에 오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기도 하고 어. 사실은 대만이 다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TSMC도 거기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에서 하기가 제일 쉽지 사실은. 맞아요. 그거를 지금 주목을 하고 어. 엔비디아의 이제 전략이 미국에서 이제 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TSMC랑 많이 하고 있고 같이 자라왔고 대만에서 지금 물건 만드는 게 더 좋은 상황인데 왜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컴퓨텍스에 예. 전시를 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예. 가서 이제 전시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는 얘기는 뭐냐면 젠슨 왕이 본사를 대만으로 가져가려 그래. 트럼프한테 삐졌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발표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사내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젠슨왕이라면 일단 대만에다 큰 공장을 짓고 거기에 AI 칩들 막 때려 넣고 그 AI 반도체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거의 그 주변에 쫙 깐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나 주소지를 대만으로 갈까? 미국에 계속 있을까? 어때요? 이 전략 어때요? 그렇게. 그것도 그럴 건 같아요. 근데 저는 요 뉴스에서 야 대만이 할 수 있는 TSMC가 할 수 있는 건 칩 만들 수 있고 칩 설계죠 사실 완벽하게 말하면 TSMC가 만들어주니까 칩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폭스콘
폭스콘은 무슨 그것도 제조를 서버나 잘해준다. 뭐 이런 것들 하겠지. 네, 서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제미나이, 뭐 구글 이런 친구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하지? 대만에서는. 네, 대만에서는 없죠. 그래서 그거 없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 아 없이 되나 보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돈 때려 박으면 야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라 그냥 삼립식품도 죄송합니다 삼립식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풀무원도 돈 때려 박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칩만 있으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엔비디아에 AI 연구 우수한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충분히 있어. 네,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이렇게 몰빵한다라기보다는 예. 딱 분산시켜 놓고 줄타기 하는 게 더 좋은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붙을 수도 없고 예. 미국에 붙을 수도 없는 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예. 매출은 중국에서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국에 물건 못 팔게 하지. 예. 그렇다고 미국에다가 줄 서버리면 완전히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면 중국에서 자체 개발을 해버려 갖고 엔비디아 앞서 버리면 어떻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교집합인 곳에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아하. That is 타이완. 예. 그런 전략적인 포석을 컴퓨텍스에서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제가 내피셜로 보고 어차피 엔비디아를 미국은 피해갈 수는 없어 이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이 되는. 그리고 지금 AI를 만드는 사람들, AI 모델을 만드는 뭐 오픈 AI도 그렇고 뭐 예. 뭐 딥마인드도 그렇고 엔비디아에서 GPU 공급 안 해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된 그 GPU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 확보 경쟁에서 밀리면 경쟁사보다 시간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더 빨리 구동되는 GPU가 지금 확보가 돼야 쟤네들보다 빨리 하는데. 예. 그러니까 갑 중에 갑은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현재 스코어로.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거겠죠? 하는 거죠. 저기서 로봇도 뭐 언급이 좀 됐어요. 로봇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뭘 건드리는 게 있습니까? 예, 뭐 모델 얘기는 했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갖고 예전에 그루트 N1을 발표를 했고 올 1월에 CES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A 로봇 그걸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는 아주 좋은 예제로 저희가 선택이 돼서 가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거 모델 잘 썼어. 예.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일종 맞다. 니들 그거 모르지. 맞네. 니들 그거 모르네. 아니 제 상대가 이프로님이라 저 이프로님 보고 얘기를 하니까 맞네. 예. 다 아시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는데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뽑을 때 라면 공장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야 그럼 태어날 때부터 라면 뭐 배워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일반 대학 졸업하고 나와도 라면 공장에서 조금 배우면 라면 공장 직원이 되고 조금 더 편집 배우면 3프로 TV 직원이 되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 그래. 교육을 시켜준다. 대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뭐 하나 얹으면 얘는 요리사 되네. 그거 빼고 여기에다 뭐 앉아 얹으면 얘는 선생님이네. 그런 그렇게 거. 할 수 있는 뭔가 그 기본이 되는 something. 네. 요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네, 저 지금 외웠습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저렇게 설명해야지. 하고 외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일머리 없는 신입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네. 기본적인 교육만 딱 돼 있는. 네네. 출근만 할 줄 아는. 그 실무는 잘 몰라.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뭔가 일을 그렇지, 시작을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그걸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게 네. 그루트 N1이라는 버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 컴퓨텍스에서 N1.5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그게 불과 1월 달에 얘기하고 지금 5월이잖아요. 예. 한 4개월, 5개월 동안 버전업을 한번 확 해준 거예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안에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그건 로봇이에요? 아니면 로봇에다 아해 하면 이렇게 집어넣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만 자기들이 만들 그걸 공짜로 줘요? 공짜로 줍니다. 로봇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네. 그럼 우리 거 써. 그럼 로봇이 네. 뛰고 손가락 움직이고 이거 하는 건 로봇 개발 업체가 알아서 하시고. 그렇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그 로봇에다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소프트웨어가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로봇에 네. 설치하고 운영체계 같은 거. 네, 운영체계 같은 윈도우 거라고-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운영체계에다가 뭐 워드 프로세서를 넣고 뭐 야. 이렇게 해야 되듯이 예.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 행동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라고 행동 데이터를 넣어주어 갖고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몇 개의 작은 데이터 뭐 한 10개, 10개는 좀 너무 작다. 한 100개 정도 예. 행동을 모아서 거기다 이제 넣어주면 파인 튜닝을 하면 얘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 처음에 말했던 그 마라톤에서 기본 공식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컨셉이네요. 근데 그런 기본 공식은 아닐 건데 이건 예. 그냥 신경망 체계일 뿐이라서 기본 공식은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 수학적인 뭐 함수들이 쫙 있는 거를 기본 넣어주는 거고. 넣어주는 거라고 하고 그건 이제 따는 거고요. 그건 예. 이제 역학의 영역이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신경망 체계일 뿐이에요. 그 말은 PC에서 윈도우가 하던 일을 로봇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합니까? 네네네. 그럼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되네. 엔비디아가 MS가 되려는 거네 로봇 시장에서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거 반도체도 잠깐 나 주식 좀 사고 잠깐. 반도체도 그걸 써요?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의 그런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을 써요 로봇에. 네네네. 그러면 제가- 엔비디아의 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엔비디아 칩도 들어가도 되고 뭐 삼성 칩도 들어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칩만 잘 되겠죠, 돌아가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 공짜로 줬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 공짜로 주면은 그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그냥 주겠어요. 그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칩 만들면서 윈도우는 공짜로 뿌리는 거지. 그 대신 그 칩은 윈도우만 돌릴 수 있는. 자기네들 그런 칩에서만 잘 돌아가는. 그런 거겠지. 네네. 이야. 그런데 또 그걸 써보면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실제로 쓰려고 하면은 예.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한 번 더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학습 더 돌려주는 줄 때 학습용 GPU가 또 필요해요. 그 GPU는 이제 엔비디아 또 GPU를 엔비디아에서 또 사와야 써야 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학습용과 추론력. 예. 학습도 엔비디아 GPU에서 해야 되고 그걸 다 학습하고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AI 모델을 예. 로봇에 넣고 로봇을 돌릴 때도 그 추론하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것도 엔비디아 거에서 유독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추론형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 것만 아니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서 추론은 학습까지는 안 되는데. 네, 추론은. 그래서 거기를 좀 잘 파고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반도체 업체들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뭐 GPU에서 이렇게 로봇 AI가 만들어졌어요. 얘를 엔비디아 AI 칩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내가 만든 AI 반도체에서도 돌아가요라고 홍보를 해주면 이거는 또 하나의 살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운영 체제 같은 거 만드는데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다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지금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오니까 예. 잠깐만 보자. 저 피지컬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겠네.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달겨드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인 거예요. 지금 가장 힘센 사람이 엔비디아로 보이는 거고 뭐 딥마인드, 뭐 오픈 AI 다 각자의 전략으로 로봇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구동을 시킬까에 대한 얘기들을 각자의 스타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컴퓨터를 팔던 IBM이 네, 맞아요. IBM이 너 빌 게이츠냐? 네가 만든 프로그램 줘봐 우리가 깔아줄게.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로봇 세상에서도 로봇을 제일 잘 만들거나 많이 파는 업체가 그 쓰면 그걸 쓰기 시작하면 이제 또 표준이 될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영리하면 이제는 본인들이 그 만들지 않을까? 파운데이션 모델까지도 그 로봇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인터넷 시대에 브라우저 경쟁하고 좀 비슷해요. 아 그러네.
브라우저 뭐 인터넷 브라우저 되게 많았잖아요. 예. 에스케이프가 있었어요. 네스케이프, 뭐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그런 경쟁하고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막 내가 쓴 거 써봐. 아, 제발 내 거 그러네. 다운로드 받아줘. 아. 그럼 누가 더 다운로드 더 많이 받았는지 보고 거봐 우리 거가 더 사용자가 더 많아. 지금은 그런 네. 수준. 그런데 그거를 윈도우가 MBDI 가 MS가 윈도우에 딱 끼워 팔게 하니까 그쪽으로 다 세력 넘어가고 예. 뭐 이랬던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어쨌든 그럼 엔비디아가 현재는 매우 유리한 그렇죠. 아무튼 생태계 차원에서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도 그러겠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로봇 자체는 안 만들 거예요. 딱 뭐. 그렇게 말했죠. 그죠? 딱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절대 로봇은 안 만들어요. 그냥 만들어 서비스만 해드리는 프로그램 거예요. 쓰세요. 그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또 토시아나 와. 안 틀리고 똑같이 내 말은 하셨어요. 항상 그래.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예. 되게 많은 것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허.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이제 그 K 휴머노이드 연합 소개드렸더니 예, 뭐 댓글로 참 옥신각신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그 K 휴머노이드 연합 그 좀 보면은 예. 지금 PPT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어. 이게 그때 출범식에 있었던 이게 일이에요. 언제죠? 4월 10일. 그래서 얼마 안 됐네요. 우리나라도 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1조 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물론 이제 연간은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이 연합에 들어온 그 기업들을 보면 뭐 각종 생태계를 차지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있고요. AI 반도체 우리가 좋아하는 업체들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 자체를 만드는 저희 A로봇 같은 회사도 보이고요. 한데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AI 연합이에요. 그 맨 위쪽에 있는 여기 AI 연합은 그 AI를 잘하던 분들 중에서 예. 로봇 쪽으로 넘어올 의지가 있으신 분 모이세요라고 해서 저기서는 우리도 한번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어 봅시다 하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가 만든 게 뭐 엔비디아가 만든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너무 저사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럼. 보안하고도 연결되잖아요. 특히 이제 국방 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노력에 좀 응원을 좀 그래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안 영역까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나 또는 미국의 어떤 AI 회사에 종속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건 독자적인 게 필요하고 가능도 하겠네요.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쓸 때는 삼성이 바다라는 OS를 시도를 했는데 언제적 바다야. 와. 그거는 야 전 세계 유럽인들도 다 바다를 깔아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게 되겠냐? 그네들 어떻게 설득해? 이건데 이건 우리나라 로봇만 일단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영역이죠. 그죠? 예. 그걸 다른 데서 써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쓰는 일종의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개념이라서 음. 그건 조금 좀 해볼 필요도 있고 나름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표준이 예.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고 할게요. 엔비디아가 표준이 돼버렸어. 되면 그럼 우리가 그 표준에 밀려버리면 우리는 어떡할 거냐? 갈라파고스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지.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하나로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작전을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작전을 구사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저희 A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비디아에 줄 서갖고 예. 엔비디아의 우수 뭐 업체 같은 거 인증받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가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전파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써보니까 이런 게 돼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써보니까 이거는 단점이고요. 이건 진짜 좋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해 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AI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좀 더 좋은 것을 빠르게 만들어내주고 뭐 이런 협업 체계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적절한 시간에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뭐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하드웨어의 중국, 뭐 소프트웨어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애매하게 한 3등 정도 하는 거는 진짜 애매한 거고 잘하는 거에 이렇게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뭘까? 우리는 유스 케이스. 다시 말해서 뭘 잘한다고요? 잘 쓰는 거. 왜냐하면 잘 쓰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요. 음. 다양한 제조업 산업이 고개만 돌리면 있어요. 거기가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현장이 사실은 데이터의 보고거든요. 일을 할 텐데 그럼 일은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일머리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칠 예. 거예요? 누가 가르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좀 괜찮은 선배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각종 제조업 현장들이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업에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로봇이 있고 모델도 있지만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써볼 만한 것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 아. 그래갖고 이런 곳은 우리가 먼저 써봤죠. 라고 해갖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다른 걸 쓰더라도 우리가 예. 거기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넣어갖고 로봇을 먼저 완성시켜 넣어버리면 그 업종에서는 우리 로봇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 아.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이거 간과하지 말자. 지금 그런데 그곳은 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아무리 그 구인 공고를 내도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경우가 예.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빠른 시간 내에 그 현장에 투입할 수만 있다면 이건 속도전이죠. 속도전에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어떤 뭐 만드는 거, 뭐 값싸게 공급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품질의 손재주 좋은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우리의 특징은 로봇 특징은 한국 로봇은 굉장히 일을 잘해. 조금 비싸긴 한데 손놀림이 빨라 애들이. 얘네들은 손재주가 좋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 로봇이 더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손재주 좋은 사람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갖지 못한 장점 중에 하나는 예. 현장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젓가락질하는 로봇은 한국밖에 못 만들겠네 거의. 아니 뭐 중국도 젓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항상 경쟁 상대로 딱 놔두고 저기보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긴 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시청자이면서도 투자자이기도 하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는데 워낙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은 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맞죠.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뭐가 킬러인지 잘 모르겠어요. 즉 2000년대 초반 내지는 1990년대 후반에 PC 붐, 인터넷 붐이 불었을 때 그 5만 개 다 나왔을 삼복 컴퓨터에 투자했다면 이건 방향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컴퓨터가 좋대. 뭐 이러면서 우리 애들 현지 컴퓨터 그때 좋았어. 그때 되게 좋은 거야 좋지. 장사야 잘 되지만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진입 장벽이 없을 것이다. 얘가 독보적이 될 것이다. 이거는 돌이켜 보니까 야 당연히 야 시스코 시스템즈가 하는 그 라우터가 뭐라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투자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똑같죠. 어떻게 진화할지를 대충 보이실 테니까 나는 A 로봇 만들 테지만 투자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쪽 기업들을 좀 들여다보세요. 라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안 합니다. 그냥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로봇 하나 자체가 아니에요. 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PC도 그랬었죠. 네. 네. 이 느낌이 자동차 산업 같은 느낌이에요.
자동차도 와. 1차 밴더, 2차 밴더 없으면 그렇지. 그 생태계가 구성이 안 돼요. 예. 그 부품들을 다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이야 뭐 시장 규모가 조그마니까 막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데도 많지만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산업화가 되면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과 협업하는 게 더 단가를 낮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생태계를 이루는 부품들이 뭔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완성차도 중요하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처럼 완성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또는 뭐 다스. 그런가요? 거긴가요? 누가 주인일까요? 그 다스. 뭐 그런 것처럼 예. 뭐 타이어는 누가 제일 잘해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 중에 이 뭐 특이한 센서가 나왔는데 너무나 값비싸고 성능이 좋아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럼 여기 뜨겠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봐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걸 이제 거기서 부가가치 좀 나올 것 같고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갇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글로벌리 통하겠죠. 예, 글로벌로 이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되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이 꽤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도 예. 그 좋은 거 나오면 그거 써야 된다면서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의 한 절반 정도가 액추에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가격을 낮추는 것 자체가 예.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액추에이터도 뭐 지금 뭐랄까 그 유행이 있고 뭔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단계, 새로운 유행으로 지금 접어 들어갔고 예전에 쓰던 액추에이터가 아닌 전혀 새로운 액추에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유행의 그 변화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값도 싸고 빠르고 힘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이 저 휴머노이드 세상이 변하는구나라고 감을 딱 잡으시고 바람의 방향을 딱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오면 값싼 게 나오면 값싼데 작은데 가벼운데 힘도 세.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부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야 저런 거 나오면 쟤네들 뜨겠다. 이런 걸 그럼 업체에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완성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냥 좋은 부품들을 사다 쓰면 되겠네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지 조립업체. 근데 조립하는 거겠네. 조립하는 업체인 거죠. 저희 A 로봇이 이제 그런 역할인데. 예. 근데 지금은 안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다 만들어요. 힘들겠다. 액추에이터 자체도 저희가 그냥 다 만들어요. 예. 그럼 이 조그만 스타트업이 그런 걸 다 한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시는데 저희 이제 보여주시면 뭐 눈물겹게 크셨군요 뭐 이러는데 근데 이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저희가 만약 더 크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굳이 같고. 이거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나? 네, 좋은 거 사오면 되지. 오히려 이제 가다 보면 잠깐만 우리 너무 이 액추에이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걸로 팔아버릴까, 피봇할까? 아니면 자회사 만들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2%의 질문은 제가 다시 해보면 네. 말씀하셨던 대로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도 있을 테고 완성된 로봇을 예쁘게 만드는 데도 있을 테고 뭐 있지만 결국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올 거냐? 소프트웨어에서 나올 거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먹거나 먹을 거냐? 구글 같은 곳이 먹거나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막 얘들 만들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그쪽에서는 만드는 게서 먹는 거냐? 그 포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휴머노이드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이만큼이라면 그걸 이제 피자 나눠 갈라 먹듯이 포션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전략은 청바지 전략인 거죠. 어쨌든 황금 시대가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면 돈 번 사람들은 청바지 파는 회사였어요. 우리를 안 거쳐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청바지야. 우리가 뭐 곡괭이 삽 만드는 회사가 될 PC 거야. 시장에서는 그게 MS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전략은 이제 뭐 그런 청바지 전략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 거기가 그냥 다 가져가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포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가가치 포션 싸움들이 벌어질 거고 저희 같이 완성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어떻게든 이제 부품 좋은 거 싼 거 해갖고 완성품 딱 만들었을 때 경쟁사보다 단가가 낮고 이제 품질 좋으면 우리 거 팔리는 그러니까 BOM 싸움을 하겠죠. 그건 하드웨어에서는 품질이 매우 좋을 수 있는데 머리도 좋고 이해도 잘 되고 똑똑하고 눈치도 빨라야 되잖아요. 로봇들은. 네네네.
그거에 대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것,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장일 겁니다. 아직 플레이어가 없는. 네, 지금 우리 산업 체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거가 사업이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 산업에서는 이게 당연히 큰 산업이지라고 할 겁니다. 그게 이 프로님이 지금 느끼셨던 예.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들. 이거 우리가 이 로봇 갖다 쓰든 저 로봇 갖다 쓰든 우리 손을 거쳐가면 얘는 일 잘하는 애가 돼.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아직 섹터.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하지 않은 시절의 PC 같은 거구나. 네. 그럼 이렇게 로봇도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PC는 예를 들면 노트북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여기 깔아주는 MS도 있고 그렇죠. 뭐 카톡 같은 회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카카오처럼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카카오 메신저를 넣는 회사도 있고 로봇도 로봇 하드웨어가 있으면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사람이 나는 필요해서 요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넣을 거야. 뭐 그런 게 될까요? 그런 게 스마트폰의 앱인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런 게 큰 산업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베팅을 합니다. 아, 그럼 A 로봇 PC처럼 되고. A 로봇도 그럼 범용 로봇만 만들어서 팔고 네. 얘를 요리사로 써먹을지 간병인으로 써먹을지 말동무로 써먹을지는 그 패키지를 사. 소비자가 알아서 하세요. 네. 아. 그런 사업을 하세요. 아. 저희는 삼성전자 갤럭시가 될 테니 아. 여러분들은 앱을 만들어서 만드세요? 사업을 하세요. 노트북 같은 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쵸. 로봇이. 근데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들만 보는 거예요. 저희가 앨리스 로봇 딱 만들어서 뭔가 쇼잉을 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사업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겁니다. 보시기에는 그런 범용 로봇을 만들어서 간병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이렇게 발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야 로봇이 그걸 어떻게 다 배워? 간병 로봇 따로 있고 요리 로봇 따로 있어서 아예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쪽이 가까울 것 같으세요? 저는 단계별로 그 뒤에 기초부터 단계별 그 하나 특성화된 로봇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초기에는 네, 모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디지털 카메라 있고 MP3 플레이어 있고 전화기 따로 있고 이런 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모이듯이 이렇게 그건 기술의 진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가를 맞추려면 요거 하나밖에 잘 만드는 수밖에 없어라고 예. 하고 만들다가 지금은 서빙 로봇 만들듯이 딱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듯이 그렇게만 만들다가 ROI 따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단가 낮아지고 그러면 범용 로봇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얘는 하나의 로봇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MP3 플레이어, 전화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다 사는 것보다 예. 스마트폰 하나 더 사는 게 싸고 더 편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너무나 우리가 봐왔던 것들을 종류만 바꿔서 다시 되풀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범용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그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서 쓰는 그렇죠. 여기다 이것도 사서 쓰고 쟤도 사서 얘는 좀 재밌는 유머 코드 소프트웨어를 넣어. 그래서 말 잘하고. 제일 큰 시장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세요. 저희 AI 팀이 있긴 한데요. 네. 이거는 저희보다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지금의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카카오도 처음에 뭐 그게 먼저 해서 그런 거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수님도 사업이 힘들어. 내가 보니까 내가 교수가 힘든 건 줄 알았더니 사업해 보니까 교수가 차라리 쉬워. 나 저 여기까지만 마음이 여기까지만 할래. 선을 그었어 이미. 소프트웨어는 니들이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큰다니까 니 돈 많이 벌어 네가 해. 제 마음이 보이세요? 난 돈도 귀찮은 사람이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PC까지 로봇까지만 만들겠다. 아예 그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세대여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참신하게 해주느냐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냐 못 잡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미 틀렸어요. 이런 거 연구하고 공부해서 세상을 바꾸려면 무슨 과 가야 돼요? 다양한 과를 아무거나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육과 괜찮습니까? 그래도 좀 좋습니다. 로봇공학과 가야죠 왜? 왜요? 최소한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는 거기도 가야죠. 좋고요. 왜냐하면 예. 뭐 이거를 해야 로봇을 할 수 있다라는 상식은 이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로봇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과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 과에서는 학부생 중에 무슨 과 뽑으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차라리 낫겠지. 저는 이제 로봇공학과니까 네. 로봇을 만드는 전체를 다 가르칩니다. 기계, 전기전자, AI 다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죽어나오고 있어요. 아 로봇공학과가 있으면 거기 가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로봇을 만드는 곳이고 예. 소프트웨어나 뭐. 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쓰냐잖아요. 쓰는 거는 로봇공학과 사람들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만드는 건 잘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는 뭐 체육교과 나왔다고 못 하나요? 그걸 가지고 스포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휴머노이드가 진짜 그렇게 소프트웨어까지 열리려면 값싸고 품질 좋은 딱 표준화된 범용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나오려면 시간 액추에이터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부품 단가가 싸지는 순간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일단 와야 맞아요. 범용이 나오고 범용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소프트웨어가 막 활개를 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직 범용도 한참 멀었잖아요.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는 아까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섹터에 맞는 어떤 약간 좀 특화된 중간 단계, 뭐 예를 예. 들자면 상체는 휴머노이드인데 하체는 바퀴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진입하면서 뭔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일단 시작은 할 거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가는 점점 내려갑니다. 지금 해마다 40%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2030년 전에는 분명히 2020년대 후반에는 범용 로봇들이 뭔가 이게 ROI를 맞출 수 있을 그런 데가 올 것 같아요. 언제쯤이요? 2020년대 후반에. 예. 그렇군요. 또 준비하신 내용 중에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두 개 좀 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를 좀 쓰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걸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A로봇의 앨리스가 어떻게 그 그루트라는 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렇게 이미테이션 러닝하는 건 여기 언더스탠딩에서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코딩 안 해요. 저런 걸 사람이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예. 그리고 저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한 다음에 실제로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실제 와. 공간에서 파인 튜닝이 돼 갖고 이것저것 막 세상에. 능력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거는 로봇이 혼자서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놔둬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응용을 해요. 아까는 캔 잡았는데 이제 딱풀도 되니? 라고 하면서 하고 상황도 막 바뀌어줘요. 공장으로 바꿔주고 이런 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상황도 막 연출해서 바꿔주는 게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저거는 실제로도 하고 자기 혼자 상상해서도 하고 상상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딱풀이라고 혼자 상상하고 하고 네. 삼각형도 그거를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군요. 엔비디아는. 예전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렀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여기에 또 결합돼서 그럼 전투 로봇을 전투 잘하게 만들려면 실제로 뭐 밀림이나 사막이나 넣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하나 끼워주고 그 밀림 사막이 구현된 어떤 디지털 환경 속에 투입을 하면 똑같이 배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데이터 양이 중요하니까 퀄리티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니까 양을 그렇게 증폭을 시뮬레이션 가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데 가짜 경험. 네, 가짜 경험이죠.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그 플랫폼에 그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뭐 뉴턴 법칙이 작용하는 그 물리 엔진들을 넣어서 그 공간 안에는 물리 법칙들이 다 작용이 돼요. 관성도 있고 마찰도 있고 중력도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자신감을 얻어갖고 올 하반기에는 한번 현장에 들어가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란 뭐예요? 공장에 한번 진짜로 넣어보자. 네. 한번 해볼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네. 학습을 또 시켜보니까 잘 배워요. 잘해요. 뭐 계란을 여기다 넣어. 뭐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계란 넣을 때면 이거 이렇게 30도로 하고 다시 뭐 하고 이걸 다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 나 따라 해봐. 그다음에 몇 번 보여준 다음에 보여주고 그다음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의 그렇죠. 가상에서 계속 자기가 배운 그렇죠. 다음에 유치원 때 그쵸. 보잖아.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건 또 첨부하자면 좀 더 재밌는 얘기. 다음에 또 자료를 가져갈거야. 네. 테슬라에서는 한 단계 더 진화했어요. 지금 몇 가지 엔비디아가 보여준 거는 사실은 테슬라가 예전에 했던 거에서 약간 벤치마킹해서 발전시킨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걸 보여줬습니다. 뭔데요? 뭐 이렇게 장군하니까 멍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예. 사실 보면은 선배들이 하는 건 눈으로 보고 배워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로봇이 로봇을 가르쳐요? 로봇이 어떤 장면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허.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동작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게 모방 학습인데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도 플러스하고 거기다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하는 장면을 유튜브 영상을 따서 그냥 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학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다 센서가 있어서 네. 똑같이 하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2주 전인가 테슬라가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니 이 녀석들은 도대체 뭐 따라잡으려고 하면 튀어가고 따라잡으려고 하면 튀어가고. 그럼 그건 테슬라도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인간도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깨 그런- 너머로 배운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점령해 따라가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테슬라는 네. 테슬라도 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 범용? 범용 아니 그 MS 파운데이션?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그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안 불러요. 이건 이제 보통 명사화되고 사람들 학자들이 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용어를 막 만들어서 써요. 걔네는 테슬라는 애플이 된대잖아. 자기들 것만 써.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것만 써. 엔비디아는 안드로이드가 될 거고. 엔비디아는 안드로이드가 다 나눠주는 거고. 테슬라는 애플처럼 우리 것만 딱 쓴다. 좋은 거 만들어서 우리만 쓴다. 둘 다 주가 오르게 하려고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둘 다 샀지? 솔직히 얘기해봐요. 둘 다 있잖아 지금. 아니 없어. 야 그렇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A로봇 같은 회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들으면 들을수록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참 예의 없어요. 하드웨어 만드는 교수님 모셔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참,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도 AI 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AI 팀 저희가-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물론 하드웨어 중요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네. 바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하셔야 되고 한국 최고의 휴머노이드. 언더스탠딩에 출연도 해주시고 참 바쁘다 정말. A 로봇을 만들고 계신 네. 한양대학교 한재공 교수님. 저희가 혹시 뭐 A로봇이나 한양대학교나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가면은 그 로봇 막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실시간으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도와줘야지. 가서 또 신세를 지면 어떡하려고 아니 가서 그래. 이제 좀 찍어보고 이러면 되지. 그럴까? 그럼 그게 도와주는 거지. 아니, 자녀분들 네. 듣고 와주세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많은 걸 포기하신 우리 교수님, 니네가 뭘 도와주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